말랑말랑 라이프. 제목 근사하지 않아요? 말랑말랑. 이게 말랑말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하러 온 디자이너 한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말랑말랑 라이프. 제목 근사하지 않아요? 보통 디자이너 그러면 뭐 패션 디자이너, 뭐 가구 인테리어 만드는 디자이너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저는 하나도 못 하고요. 이렇게 뭐 핸드폰, 뭐 이렇게 컴퓨터, 텔레비전에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화면 요즘 많잖아요. 이거 재밌고 친절하고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작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디자이너들.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좀 재밌고 쉽게 사는 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용어로 말랑말랑 이론이라고 하죠. 제가 만든 건데 영어로는 말랑말랑 시어리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럴싸하죠? 지금 말랑말랑한 거는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보통 창작, 창조, 뭐 크리에이티브 이런 걸 하는 이제 전문가로서 창조의 원형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에서 이제 힌트를 저는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들 때 이렇게 말로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생겨라 이러면 다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이렇게 쪼물딱 이렇게 말랑말랑 진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러면서 콧구멍으로 생기를 사람 만들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이 말랑말랑한 그 순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생기기 전에 그 기대감, 이렇게 뭔가 생동이 도는 그 기운을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동경하는 거죠. 그 시절로 이렇게 갈 수 없을까? 막 이런 거. 그럼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말랑말랑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 애들 말랑말랑 하잖아요. 뭐가 돼도 되잖아. 근데 이게 자꾸 자라나서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습관이 쌓이면서 사람이 로봇처럼 딱딱해지고 경직되죠. 특히나 이렇게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뻣뻣해집니다. 좀 슬프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회사에서 가끔 잘 쓰는 도안인데 이렇게 비즈니스도 전쟁이고 삶도 전쟁이죠. 맨날 싸우고 피 흘리고 이기는 게 목표예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저기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게 싸워도 이렇게 꽃을 들고 향기도 맡고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싸우면 재밌겠죠. 그런 거를 저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즐겁게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서너 달에 한 번씩 상도 주고 상장도 주는데 지금 저게 제가 만든 상장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도안이 있어요, 예쁘게. 그래서 제가 상 받으러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상을 줘요. 상을 주는데 저기 묵직한 분 두 분이 동시에 오셨네. 제가 상을 주는데 반드시 책상 위에서 줍니다. 왜 저 위에서 주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죽은 시인의 사회란 영화를 신사동에서 봤는데 제가 진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키팅 선생이 첫 시간 수업에 책상 위로 빡 올라오는 거야. 이 학생들이 저 놀라는 거 봐요. 이게 칵 놀라잖아. 이게 책상에 올라가면 이게 안 보이던 게 이렇게 쓱 보이면서 좀 새롭게 보이거든요. 약간 불경스럽게도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에요. 이게 영화에서는 책상이란 게 이 권위, 압박 이런 거의 상징인데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이죠. 이게 눈물 오지게 흘렸습니다. 이때 그냥 감동 받아가지고 이게 키팅 선생이 가니까 학생들이 한 명씩 올라가는 거지. 근데 교장 선생이 내려와 이 자식들아 막 이러는데 다 올라가. 근데 눈물 오지게 흘렸어요. 근데 저기 보면 학생들이 저기 가만히 있는 애들 있죠. 이러면 공부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친구들은 왜 안 올라갈까요? 왜? 두려움이 있어서. 무서워.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린 말랑말랑해질 수가 없어요. 까르페디엠! 오늘을 즐겨라! 뭐 이런 말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고 아래 있으면 맨날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자질구레하고 이렇게 문제만 보여요. 근데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쓱 위로 올라오면 뭐가 잘 보이거든요. 게다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연관 없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보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요. 자, 눈높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뭘까요? 의자. 똘똘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건 뭘까요? 의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디자인? 이건 너무 쉽고
가격?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10년이 훨씬 전이죠.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될 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렇게 영감을 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10년이 훨씬 전에 무슨 책을 보는데 일본에 되게 유명한 의자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 디자이너 이름이 까먹었다. 오늘 비도 오니까 빗사이로 마카 디자이너라고 합시다. 이 빗사이로 마카 디자이너를 인터뷰하러 기자가 온 거야. 기자가 와가지고 나는 깐데토카 잡지사에서 나온 안깐데만 골라카 기자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빗사이로 마카 디자이너는 와이리 기자 디자인을 이게 잘하모니까? 하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빗사이로 마카 디자이너가 대답을 하는데 와타시와 나는 의자를 디자인하지 않습니다네. 나는 앉는 것을 디자인할 뿐입니다. 스고이네. 이게 뭔 말인고? 봤더니 이거예요. 의자를 만들어라 이러면 우리는 의자라는 게 생각이 팍 오면서 이게 엉덩이 받침대, 등 받침, 팔걸이, 다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그냥 이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좀 뭐 붙이고 예쁘게 만들고 길이 올리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앉는 것을 만들어 봐라 이러면 생각이 빵 터지면서 말랑말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 앉는 것을 만든 거죠. 우리는 결과로서는 의자 디자인 죽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만든 사람은 의자를 만든 게 아니라 앉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똑같지만 사실은 시작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확 저 프레임에 넣어버리면 맨날 하는 것만 해요. 봐온 것만 하니까 우리는 저거밖에 모르잖아. 근데 앉는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확 열어버리면 많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죠. 말랑말랑한 것의 어떤 개념입니다. 프레임. 자, 우리가 어떤 틀 안에다 확 집어넣는 걸 프레임인데, 한글로는 틀인데 이거에는 어떤 위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애매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질서를 이렇게 부여해주는 힘이 있죠. 근데 너무 강조하면 답답하고 고지식해져요. Follow me라는 박명록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작년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까만 양복을 입고 조문을 봤는데 이렇게 박명록에서 이렇게 돈도 받고 이렇게 박명록 이름 적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이름을 적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조문 베테랑이시거든요. 저한테 명수 일로 사인펜 좀 갖고 와봐 했더니 이렇게 찍동해서 이렇게 뭘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지? 이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줄을 맞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죠? 이게 프레임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줄 맞춰서 하나 씁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말랑말랑한 프레임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름은 말랑말랑입니다. 보기만 해도 뭐가 샘솟지 않습니까? 이거의 이름은 뭘까요? 딱딱이?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되죠. 굳건이. 굳건이는 보면 안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뭘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이 말랑이와 굳건이는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말랑이는 이렇게 감성적인 것, 이 굳건이는 이성적인 것. 여기는 직관, 이게 뭐 띵 떠올라. 근데 여기는 막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막 추론해. 여기는 예술적이고, 여기는 약간 과학적이고,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나뉜 게 아니라 친구라 이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말랑이는 늘 노래하고 춤추고 낙천적이고 이렇게 뭔가 큰 걸 생각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굳건이 좌뇌는 문제점을 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작은 거를 보니까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울해지곤 하죠. 문제점을 자꾸 들추니까. 그래서 오른쪽의 우뇌와 이렇게 좌쪽의 이 굳건이 뇌는 이런 거죠. 굳건이 좌뇌는 나무를 보고 오른쪽의 말랑이 뇌는 숲을 본다. 이거 괜찮죠? 그죠? 제가 이 말랑이에 대한 이렇게 부글부글 생각을 사실 포도주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포도주가 맛있잖아요. 이 포도주의 맛을 보면서 포도주가 컨텐츠라면 저걸 만들어내는 프레임은 뭐가 있었을까? 근데 이거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술을 저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술이 이렇게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끓는 거죠. 부글부글 발효가 되는데, 이게 가죽 부대가 새거면은 이게 말랑말랑해서 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같이 숨을 쉬면서 불러오거든요. 그럼 술이 맛있어지죠. 근데 가죽 부대가 오래되거나 낡았으면 가죽 부대가 빵 터지거나 술이 고약한 맛을 내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숨쉬는, 호흡하는 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연한 아주 말랑한 프레임 중의 상징인데요. 정리하자면 이 말랑이와 굳건이에 대한 이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랑이는 약간 연역식적인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제 막 따라가죠. 근데 이 국건이는 귀납식, 이렇게 무조건 자료부터 막 찾은 다음에 이렇게 골라내요. 그래서 골라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없애고 안정적인 것만 고르죠.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자식들 보면서 야, 이 세상을 성공하려면은 이건 하지 말고 의사, 변호사해. 이건 굳건이식 생각이죠. 왜? 실패하지 않으니까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굳건 이렇게 말랑이는 야, 남들이 안 했으니까 한번 해봐. 재밌잖아. 이거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레터럴 띵킹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막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굳건이는 수직적이죠. 군대식, 명령에 복종하고.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친구여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아. 이렇게 광선 받아라. 그래서 만들어내는 말랑이가 있고요. 이렇게 고르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말랑이에서 되게 중요한 건 풍부함이에요. 리치. 그런데 굳건이는 옳고 그른 것을 골라내요. 조금 잔인하죠. 그래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이쪽은 순서대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이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도 믿음을 갖고 이게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확 하는 건 말랑이식 태도고요.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렇게 추론하고 이런 것들은 굳건이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말랑이 족속이세요? 굳건이 족속이세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딱 보고 의자 저기 비누가 이렇게 잘 안 놓여져 있네. 이렇게 가지에 딱 놓으면은 굳건이에요. 근데 말랑이는 이걸 보면서 뭘 하냐면 꽥꽥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야 이러면 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요.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거라니까. 그 정도 하시죠. 예? 이거는 제 세면대에서 찍은 거예요. 세수하다 말고. 이게 말랑말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자,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면 유치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유치하고 이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피카소. 자, 피카소 어떻게 질문했나 봅시다. 피카소는 뭘 잘 그리는지 아세요? 피카소, 소를 잘 그렸어요. 이 피카소가 1945년도에 소 연작 시리즈를 그리는데 소를 그리는데 보세요. 와우. 이 등심 빼고, 안심 빼고, 갈비살 빼고, 이거 다 도려내네 그냥 막 곱창 띄어내고. 이 소를 계속 그려. 왜 그렸을까? 소란 무엇인가? 그림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계속 질문을 한 거죠. 소 잘 그리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거예요. 이 가랭이 사이에 대롱대롱 하는 건 안 지워, 그죠? 이 가랭이 사이에 대롱대롱 하는 건 이게 중요한 프레임인가 봐요. 마지막에 이렇게 딱 프레임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 소잖아. 이렇게 프레임을 남겨놓으면요, 이 위에 빨간색 칠해도 되고 노란색 칠해도 되고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도 소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남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진리라고도 하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어서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명확해져요. 이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길거리 지나갔다가 자전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전거 지나간다 이러는데 피카소 같은 사람은 자전거 안에 소 있네. 그래서 안장뜨고 헤들 떠가지고 빵 해서 음매하고 소를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본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단순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어요. 재밌겠죠? 두 번째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저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어떤 진리와 어떤 본질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남 의식하면서 안 하면 재미없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르꼬르비제라고 20세기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있는데, 이게 롱샹 성당이라고 프랑스에 있는데 근사하죠. 이게 기둥 골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붕, 벽면, 창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낸 거죠. 프레임이 좋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배 같기도 하고 나비 같기도 하고, 성당 같지는 않은데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프레임이 좋기 때문에 마음껏 펼치면서 만든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남 눈치 보고 맨날 이렇게 형식적인 거에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슬퍼지긴 하는데요. 디자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스타일을 위한 스타일, 형식을 위한 형식, 이렇게 맨날 보이는 것만 이렇게 틀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되게 가벼워져요. 근데 이렇게 본질을 제대로 부여잡으면 스타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멋있어요. 그 말랑말랑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발견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매번 질문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는 재미없게 살거든요. 조금 더 질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말랑말랑 이렇게 행복하고 맛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